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뒤죽박죽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레비 회장을 비판하면서 영국 축구 레전드들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까지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아니에 이어 마티스텔까지 토트넘은 정말 싫다라고 거절하면서 망신살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또 야비한 하이제킹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구단과 레비 회장을 겨냥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전에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경기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뛸 수 없는 부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구단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구단 수뇌부를 질책했습니다. 손흥민의 작심 발언은 즉각 영국 매체들이 속보로 전했고 이어 축구 레전드 루니와 이안 라이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부상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구단의 대체 선수를 빨리 영입해주기를 촉구했지만 구단은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로메로와 클루셉스키가 레비 회장을 비난할 때의 발언을 자제하던 손흥민이 결국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팬들이 공개적으로 레비아웃을 외치는 상황에도 단합을 외치던 손흥민이 결국 앞장서서 레비 회장을 비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장에는 레비 회장 경질을 촉구하는 구호가 흘러나왔고 24년 동안 16명의 감독, 1개 트로피 변화가 필요하다는 노란색의 대형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의 레비 비판 발언은 즉각 큰 화제가 되면서 축구 레전드들까지 나서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스틱 투 풋볼 팟캐스트에 출연한 메뉴 전설 웨인 루니와 아스널 전설 이안 라이트는 손흥민의 발언에 공감을 했습니다. 루니는 토트넘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말했고 이안 라이트는 레비 때문에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안 라이트는 레비의 장사 수완을 봐라. 만약 그가 우승에 집중했다면 벌써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가져다 준 골든 부츠를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레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우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포스텍 감독도 토트넘은 실패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구단을 작심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데 토트넘은 클럽을 통합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언은 팬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포스텍은 팀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팬들이 우리가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포스텍 감독의 발언은 다니엘 레비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토트넘이 통합에 실패한 것은 팬들의 지지철회뿐 아니라 구단주의 불확실한 행태와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처럼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골키퍼 킨스키 영입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다 보내고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토트넘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큰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적 협상 상황은 도리어 영국 매체들과 축구 팬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트넘은 죽어도 싫다라면서 거절당하고 급히 시도하는 영입은 지저분한 하이제킹이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게는 상도덕이니 매너이니 하는 것은 아예 없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긴급하게 밀어붙이던 최전방 공격수 영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 등 공격수가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손흥민 파트너로 영입하려던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날 판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랑당 콜로무아니를 놓쳤습니다. 무아니는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벤투스 임대를 선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텔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면담에서 토트넘행을 거절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토트넘과 뮌헨과의 클럽 간의 합의가 되었고 레비 회장과의 면담 이후 이적을 최종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텔은 레비 회장의 면전에서 토트넘 프로젝트에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레비 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토트넘이 맨유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영입을 문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가르나초는 첼시가 영입을 희망하면서 이적료 6,500만 파운드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5천만 파운드로 입찰했지만 맨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공격수 영입에 줄줄이 실패한 토트넘이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르나초는 2004년생으로 지난 시즌 리그 50경기에서 10골을 몰아넣었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22경기에서 3골 1도움에 그치고 있고 아모림 감독과의 불화설까지 겹치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수뿐 아니라
센터백 등 수비수 영입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팀 내 센터백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판더펜이 부상으로 전반기 많은 경기에 결장한 데다가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도 돌아가면서 다쳤습니다. 토트넘은 AC밀란 수비수 피카요 토모리 영입에 집중했으나 클럽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토모리가 토트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은 토트넘이 프랑스 리그원 랑스의 센터백 케빈 단소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로마노 기자는 단소가 토트넘으로 향한다. 오스트리아 센터백 단소의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다. 이적료는 2,500만 유로, 하나 약 377억 원으로 2030년 6월까지 계약이다. 메디컬 테스트는 일요일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토트넘은 케빈 단소를 하이제킹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단소는 울버햄턴 이적이 합의되어 사인만 남겨두었는데 토트넘이 끼어들어 낚아챈 것입니다. 토트넘은 종종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하기를 결심한 선수를 가로채 데려오는 행위로 욕을 바가지로 먹은 클럽입니다. 2023년 1월에는 에버턴으로 가려던 비아레알 공격수 단주마를 빼내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단주마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에버턴 유니폼을 입고 오피셜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토트넘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가는 단주마에게 전화를 해서 불렀고 토트넘과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은 단소는 울버햄튼과 구두 합의를 마쳤고 메디컬 테스트 일정까지 확정됐으나 토트넘의 하이제킹으로 마무리됐다고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울버햄튼은 아스톤 빌라전 2대0 승리 후 토트넘이 단소를 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의 하이제킹은 영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울버햄턴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열심히 찾아 나서거나 설득하는 것에는 실패하면서 강등권으로 가기로 확정된 선수를 쉽게 가로채는 하이제킹에 재미를 들였다는 지적입니다. 케빈 단소는 1998년생으로 이번 시즌 리그원 12경기를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할 정도로 나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단소는 가나에 피가 흐르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수비수로 190cm의 탄탄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로 2024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음바페와 충돌, 그의 코를 부러뜨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토트넘은 에버턴이 홈에서 레스터시티를 완파하면서 리그 1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에버턴은 판니스텔로이 감독이 이끄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하면서 승점 26점으로 24점의 토트넘을 추월하고 리그 15위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밤 11시에 승점 31을 기록하며 11위를 달리고 있는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벌입니다. 토트넘은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에 브렌트포드를 이기지 못하면 16위에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나름 100년의 역사를 가진 토트넘인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매너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손흥민이 분노할 만합니다.